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햇살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지영 씨에겐 이룰 수 없는 꿈이었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저는 어릴 때 지하 단칸방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한 점 안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진짜 추웠고요. 그래서 제 꿈은 이렇게 햇빛이 잘 비치고 따뜻한 집을 갖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집을 장만하게 됐습니다. 나의 집을 갖기 위해 안 해본 노력이 없었다는데요. 저는 이렇게 정보도 알고 있고 뭐 돌아다니다 보면 금매도 이제 매수하게 돼서 지금 현재로는 6채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노하우를 무주택자들과 나눠왔다는 그녀. 지금은 많은 이들에게 내 집 마련 멘토로 불리고 있답니다. 적은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재개발 지역을 뛰어다닌 경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한테 많은 도움과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꿈꾸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올라오기 힘들었죠? 네, 이제 다 언덕이라서 네, 이렇게 언덕이에요. 와, 진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이제 독립도 해야 되고 해서 이제 집을 장만하고 싶은데 이제 막상 하려고 보니까는 자금도 좀 부족하고 해서 오늘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이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런데 30대 미혼 무주택자 청년에게 줄줄이 노후 주택들만 소개해주는 지영 씨. 생각보다 되게 낡은 집들이 많아서 제가 원하던 새 집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이 지금 낡아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지역이 알짜 지역이 될 수 있어요. 네? 이곳이 알짜 지역이라고요? 이런 허름한 지역이 나중에는 새 아파트가 지어질 곳이거든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사실 청약 당첨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렴한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출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금이 빠듯하고 청약 당첨 확률이 낮은 무주택자들에겐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추천한다는 지영 씨. 가장 먼저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화전이랍니다. 오, 골목에 소화전이. 불이 나면 소방차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방차가 못 들어온다는 건 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로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런 시설을 해서 불이 났을 때 이제 빨리 불을 끄게 이런 시설을 놔두는 거죠. 그런 곳은 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 오히려. 와, 이거 진짜 위험하다. 저거. 이 가운데 아슬아슬하게 얽혀있는 전기줄도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 개발이 되면 이 전봇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전기줄이 얽히설키 돼 있어가지고 이런 곳이 또 불이 나면 큰일이잖아요. 당장은 거주하기엔 열악한 재개발 지역을 추천해주는 이유가 있답니다. 위험하고 불편한 지역은 나라에서 개발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걸 상상하지 마세요. 이 집을 부수고 새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면은 영규님은 미래의 집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적은 돈으로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새 아파트 갈 자금 있어요? 없죠. 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미리 사두고 그리고 새 아파트가 될 때까지 열심히 또 돈을 모아서 돈을 마련하면 좋아요. 시간은 걸리지만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지영 씨의 방법. 보통 집을 구하려면 이제 부동산 가서 자금에 맞춰서 이제 집을 소개받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설명을 듣고 좀 더 미래를 계획해서 좀 집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기에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발품을 팔며 현장 답사를 다녔다는 지영 씨. 이거는 광주광역시, 이거는 전주, 이건 대구, 여기 대구. 네, 이거는 김포. 안 가보신 데가 없네요. 네,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여기 부산 지도도 있어요. 갔던 거 다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제가 직접 그려가지고
이게 표시를 왜 이거를 했는지 이제 보이는 거죠. 지도마다 다른 색깔로 빼곡하게 표시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빅데이터죠. 역세권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거 다 표시를 해놔요. 그리고 구청이라든지 마트 이런 것들은 살기 좋은 곳이잖아요. 현장에 가면 잘 몰라요. 보이지가 않죠. 왜냐면 이거는 축소판이잖아요. 근데 현장에 가면 이렇게 넓게 있기 때문에 저게 학교가 있는지 뭐 여기 있는지 더 걸어야지 보이잖아요. 현장 답사 전에 지도에 생활 기반 시설을 표시하는 것이 필수. 이렇게 나만의 지도를 만들다 보면 살기 좋은 지역이 보이기 마련이랍니다. 보석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왜냐면 여기를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는데 갔더니 재개발 지역인 거예요. 오. 그래서 이게 곧 분양이 나오겠다. 그걸 그날 체크를 하고 왔는데 실제적으로 조만간 분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가봤으니까 이 위치가 너무 좋다라는 걸 알게 됐죠. 무려 15년간 발품으로 얻은 정보들을 꾸준히 기록해 왔는데요. 이 기록들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며 분석해 나만의 지식으로 만들 수 있었답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된 게 제 재산이고 보물 창고예요. 그래서 꺼내서 제가 거기 갔다 왔었는데 지금 변화된 게 뭐지? 하고 열어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 계속 변하거든요, 부동산은. 그래서 그 변화되는 것들을 또 업데이트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부동산 시세처럼 그녀의 인생 지도가 변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어 강사는 목을 쓰는 직업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뜻하지 않게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어요. 더 이상 목소리를 쓸 수 없게 되자 생업을 이어갈 수도 없어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시절. 발로 뛰면서 배운 부동산 공부가 지영 씨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줬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강의를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많았어요. 이게 왜냐면 이제 선생 일을 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도 잘 가르쳐 주니까 출판사에서 연락 와서 책도 같이 출간을 하자. 이러다 보니까 제 인생은 부동산 인플루언서까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부동산 공부 덕분에 효도도 할 수 있었답니다. 여기는 청약으로 당첨된 저희 친정 부모님 집이에요. 국가유공자 증서예요. 국가유공자 특별 공급으로 부모님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거죠. 나는 유공자는 유공자지만 유공자한테 그런 혜택이 있는지도 몰랐고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 부동산 공부는 딸이 아빠는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한 거지. 고마워요. 앉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영 씨가 집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품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5명이 같이 살았어요. 한 집에 방학 안에서.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힘들었지만 겨울에는 더 힘들어요. 단칸방에 난방도 안 되고 그 집에서 옷을 입고 잘 정도로 했으니까 5식구가 이불 2개에서 5식구가 살았어요. 어렵던 시절 지하 단칸방에 친구들을 데리고 올 수 없었던 지영 씨. 학창 시절부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집 없는 서름을 절절히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서 지금은 집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이게 최고의 행복 같아요. 집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살아요. 어려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감사가 더 감사해지요. 힘든 시기를 겪어본 만큼 집이 더 소중히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소중한 집을 구하기 위해선 발품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검색하는 손품도 필요하다는데요. 지영 씨가 찾은 곳은 신축 아파트 현장인데요. 신축 아파트는 금매가 나올 확률이 가장 좋은 단지이거든요.
그 이유는 신축 아파트는 입주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 내에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넘으면 사지 못하고 팔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잔금을 못 마치는 경우에는 좀 더 싸게 내놓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노리셔야 됩니다. 아,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아, 네, 반가워요. 신혼부부다 보니까 처음 시작을 이제 깨끗한 곳에서 시작하고 싶어서 신축을 보려고 왔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대단지고 저렴한 곳을 찾다 보니까 이곳을 찾게 되었어요. 오늘은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신혼부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아, 여기 새집 냄새 나죠? 여기가 지금 84B 타입이에요. 신축 아파트일수록 하자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데요. 우와, 좋다.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옵션일 수도 있고 분양가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신축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기존의 분양가에 포함되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기본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건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유상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유상 옵션은 따로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걸 체크를 해야 돼요. 이거는 청약 당첨자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난 그거 싫어요 라고 만약에 한다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선택한 거는 그 청약 당첨자가 선택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내가 사야 되는 겁니다. 급매일수록 신중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답니다. 이 신축 아파트는 집문서가 없어요. 그 대신 분양 계약서를 가지고 주인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분양 계약서 안에 이름하고 주민번호가 있거든요. 신분증하고 대조해서 집주인인 걸 확인하고 그리고 돈을 입금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급매를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방금 갔다 왔던 아파트는 입주가 너무 촉박해서 이제 정할 때 조금 어려운데, 지금 여기는 이제 조만간 하게 되니까 주변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입지도 한번 보면서 한번 꼼꼼히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주가 임박한 아파트를 한번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누구보다 내 집 마련이 절실했던 경험으로 내 집 마련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싶다는 지영 씨. 저는 집이란 저의 행복의 근원인 것 같아요. 사기당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좋은 집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영 씨가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